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어디서 공제되냐면 여러분 총무과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의 행정과에서 연말정산하면서 다 돌려줘요. 그 다음에 단 조건이 있죠. 10만 원 이상 세금을 내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 거고 1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면 낸 만큼만 돌려줍니다. 10만 원, 5만 원 내가 세액이 있는데 10만 원 돌려주지는 않아요.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까지 16.5%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돼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16.5%를 곱한 14만 8,500원 공제돼서 24만 8,5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제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액제도 해주는 건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두 가지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거 똑같으면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러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3만 원 이하의 답례품을 보낼 수 있어요. 답례품 뭐냐면 요번에 뭐 코로나19 때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물어보잖아요. 식사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간다면 식권 주고 아니요 그랬더니 그 홍삼 제품 줬잖아요. 그 홍삼 제품이 답례품입니다. 김연아 선수 뭐 결혼할 때 뭐 유명 브랜드 뭐 답례품 줬다. 그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에 제가 우리나라 말 좀 좋은 말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답례품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3만 원까지. 그러면 10만 원 더하기 3만 원이니까 13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 10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요? 24만 원에다가 30만 원 더하니까 54만 8,500원. 거의 절반 이상을 돌려주죠. 여러분들이 뭐 종교단체에도 기부해보고 복지시설에도 기부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건 못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저는 혁명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요. 혁명적이라는 말 쓰면 관심 갖더라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총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경제인구라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그중에 근로소득자가 1,900만 명, 자영업자가 한 700만 명 돼요. 근데 이분들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이 다 기부를 안 해도 돼요. 1,000만 명 정도, 60% 정도, 10명 중에 6명만 기부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죠?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면 1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1조가 내년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연구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도 자문위원 하니까 많이 걱정해요. 공무원들은요. 이거 뭐 괜히 했는데 실적도 없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서울에서 서울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게 있어요. 올해. 서울지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40만 원 발행했는데 인센티브가 7%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내면 10만 7천 원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려고 저도 접속을 했는데 못 샀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코로나19 때 접속하면 빙빙 도는 거 아시죠? 백신 살 때. 빙빙 돌더니 못 샀어요. 7% 주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 준다고요? 30%. 아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은 하루도 아니죠. 거의 뭐 저는 10시 딱 해서 눌렀는데 못 샀으니까 시간을 다투지만 얘는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할 겁니다. 내내 보시면. 이제 사례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이 사례 위주로 설명하면 좀 재밌어 할 것 같아서 남서국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아소산, 화산 보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서국정이라고. 여기 보니까 총 인구가 3,900명. 우리보다 많죠? 우리 적죠? 그죠? 3,900명이에요. 4,000명 정도. 기부금이 얼마 들어오나 봤더니 2020년에 이게 10억엔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00억이 들어온 겁니다. 4,000명 사는 도시에 기부금을 100억을 받았어요. 예. 고령자 비율이 40.1% 높고 아동 비율은 10.9% 낮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지역인데 고향사랑 기부제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남서국정의 사례를 들어보죠.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남서국정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성공했어요. 첫 번째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에요. 두 번째가 고향학생 기부금 활용 사업을 지원했고 고향학생의 미래를 개척했죠. SMO 남수국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네, 설치해서
이거 적자 사업을 분석한 겁니다. 우리 군수님처럼 냉정하게 자기 자치단체를 본 거예요. 이 자치단체장이. 이거 맨날 보니까 28년간 적자를 내고 있는 마을 레스토랑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 내지는 버섯 농가와 온천이 너무 많은데 다 영업성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도 다 적자 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SMO 남소국이라는 독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방문객 없는 겨울을 선택해서 레스토랑을 휴업을 해버립니다. 주방 직원을 농수산물 판매장 판매부로 배치했어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고양학생 기부금을 활용해서 드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세가 좋은가 봐요. 여기 이제 동영상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고 5개 장소에 5개 장소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을 좀 관광객이 원하는 상품과 독자적인 상품을 이렇게 발굴해서 찾아오게 했어요. 다 뭐예요?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세련된 산골이라고 해서 우리 남서국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갖고 있고 거기다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스토리를.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것이 개성이 있는 거고 스토리가 있는 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쿄 시내에 이런 간판을 세우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면 상품권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고 선전했어요. 그래서 지역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 우리 증평군민은 증평군에 기부를 못 하거든요. 네. 우리한테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많은 시에서 자기네 시에 기부하면 우린 불리하잖아요. 그죠? 인구 많은 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지역 주민을 설득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역 내부의 사람을 설득한다는 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우리 관광 자원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관광 자원이고 관광객이 오면 즐길 장소지만 우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죠. 그래서 관광객이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이 일본어 말하면 고향 납세인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그냥 안 보러 가시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가시잖아요. 어느 영화가 재밌어? 우리는 또 한 번 믿고 듣고는 안 가요. 의심병 환자라 3명, 4명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봐서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죠? 내 아까운 시간.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부금 한 군데밖에 못하기 때문에 꼬치꼬치 물어서 와요.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지역 주민. 고등학교 어디가 명문인지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일. 여러분들이 올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마음을 좀 후련하게 연말을 맞으셔도 돼요.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 남서국정이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 증평군이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그럼 누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과제를? 그리고 우리 증평군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뼈 아픈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말로는 증평군 발전해야 된다. 증평군이 이대로 되냐 하지만 내가 뭐 해야 되냐 생각 안 하는데 이 설문지에 이걸 넣은 거예요. 당신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평군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좋은 것도 많잖아요. 증평군의 좋은 곳은 어디예요? 어느 장소를 제일 좋아해요? 본인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죠. 지역 주민들이 답했습니다. 증평군은요 관광 자원이 될 만한 자원으로서 삼나무가 있대요. 명품 삼나무. 삼나무 숲의 경관이 너무 멋지대요. 그리고 종류는 많지 않지만 고원 야채 같은 게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젊은 사람들 캠핑장 좋아하는데 우리 캠핑장 많이 만들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발전 전략을 제시한 거죠.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1차 산업을 육성해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물려준다. 우리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서 물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기회를 확장해서 투자와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외부로부터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결국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온 거고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냐? 지역 경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 경영이 뭐냐? 사람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인재의 유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깊은 산의 매력을 개발하여 우리 강점을 개발한다는 거죠, 남서국정이. 그래서 남서국정 주민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 주민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 올해 기부했어? 안 했으면 증평군에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 제도가 성공합니다. 다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네. 다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데가 1등을 하는 거죠. 세상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다녀보면 회사 사람들 다 열심히 일 안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증평군이 오늘 열린 마음으로 저도 초대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었어요. 관광업과 농림축산업의 지역산업을 융합시킨다. 이 남서국정은 농림축산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관광업하고 결합을 시킨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답례품이에요. 아까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그래서 관광업을 한 거예요. 개발할 때. 우리나라에 외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잖아요. 그게 자금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GDP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한 원인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래요.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이 발전하려면 외부로부터 돈이 와야 돼요. 그 돈이 들어오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산업을 융합시키는 관광업과 지역의 특산품 산업을 융합시키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도 우리 내부를 파악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과 특산품을 결합시킬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인재들을 연결해야 돼요. 결국은 특별한 인재들이 온 곳이 특별한 경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고의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삼성,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인재를 도입하고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자치단체가 앞으로 경영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낯설지만 내년부터는 보시게 될 거예요. 그 현황을. 그렇게 됐을 때는 외부로부터 인재를 데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자원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마을 조성의 노하우를 추적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남서국정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도성시. 다 일본에서 내노라 하는 이 고향납세를 제도를 실시해서 1, 2등 하는 곳들입니다. 도성시는 2020년에 실적이 130억 엔이에요. 그러니까 1,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인구 16만 3천 명. 네, 좀 많네요. 네, 우리보다. 네. 고령자 인구도 많고 아동 비율은 더 높네요. 이게 아주 좋은 거죠. 네. 일본 최고의 성과를 나타낸 거죠. 2015년, 19년, 2020년 일본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도성시, 이케다 시장, 이분도 관료 출신이에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예, 우리 고기하고 술밖에 없다 이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국 1위 해야겠다. 그래서 전국 1위라는 점에서 답례품 전략을 바꿔서 여러 가지 안 하고 2014년부터 고기, 소주 한정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봤을 수 있어요. 고구마 소주라고 일본에. 쿠로기리시마. 저도 먹어봤어요. 이 책 제가 쓰려고 궁금해서 일본 가는 사람한테 사오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먹지 마세요. 예. 근데 이걸 브랜드로 만들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떤 행사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엔, 1000만 원 기부하면 365병의 소주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예. 특이하잖아요. 근데 기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했어요. 22건이나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예. 이 이벤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소유 축제를 월 2회,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동시에 개최했어요. 그래서 시작되자마자 180건의 신청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놔둔다고 물건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도성시의 성공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마지무라라는 자치단체. 여기 인구 893명이에요. 네. 2020년 1억 5천만 원이니까 한 15억 들어온 거죠. 여기 유자를 해서 유자를 심고 싶어서 심은 게 아니라 이 벌목 산업을 해가지고요. 나무를 다 베어내니까 민둥산이 됐잖아요. 이 고산지대에 유자가 잘 자란대요. 유자를 심은 거죠. 그래서 유자 가성이 되어서 일본 최대의 벌목철도는 유자길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례예요. 유자로 유자 음료수도 만들고 이게 뭐 같아요? 초밥. 네, 일본 사람들은 유자로도 초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놀랬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조미료, 유자 공장.
우리 특산품 인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삼 초밥도 만들고, 인삼 공장도 만들고, 네, 유자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유적지, 관광 코스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유자에 대해 소개한 거고, 세 번째 사카이시라는 곳입니다. 이 사카이시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사카이시에서 잘한 건 뭐냐면 시민의 제안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시민이 원하는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례 지금 만들었나요? 우리? 네. 거기 보면 사용처가 나와요. 사용처를 이 사람들은 그 사카이시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런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론을 수렴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잘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하고 방범 카메라 설치 사업 이런 것도 했어요. 여기도 역시 12억 엔이니까 120억 엔 정도 들어온 거죠. 92,000명입니다. 인구. 120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 기부 조례예요. 시민 참여 조례. 시민들이 이런 데 쓰기를 원한다. 도시 조성하고 지역 자원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남녀 참여 사회 추진하고 뭐 관광, 산업 진흥한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카이마치라는 곳입니다. 네. 이바라키현 사카이시인데 이곳은 이게 무인 자율주행차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에 차가 그냥 쏙 돌아다니는 거예요. 레벨 2라고 합니다. 레벨 2. 일본은 이미 법률이 개정돼서 좀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레벨 2의 최고 속도 20km. 일부러 천천히 다니는 겁니다. 1시간씩 돌아다녀요. 지역을. 병원, 은행, 뭐 동사무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예. 근데 이 레벨 2도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법으로 가능해요. 근데 일본은 더 앞서서 내년 4월부터 법을 개정해서 레벨 4까지 올렸어요. 우리도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 보러 도쿄에서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쁘다고. 여러분이 아시는 손정희 씨 있죠? 손정희 씨가 만든 자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 얘가 이 안에 레벨 2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타고 있어야 돼요. 운전대는 없습니다. 사람은 타고 있는데 운전대는 없어서 사람들이 재밌어요. 예. 특히 노인분들이 이런 신기한 게 있구나 하고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한 바퀴씩 돌면 시간 맞춰서 앉아 계시다가 타고 다니시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교통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 자원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사카이마치까지 보통 한 4시간 걸리는데 요즘 그 차량을 여러 대 개발해가지고 1시간 반에 오는 거리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의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한 사례들 다 왜 설명했냐면 여러분들이 지역 경영을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냥 단순한 기부제가 아니라 지역 경영 시대로의 전환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자금과 사람이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 경영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말 참 너는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출가한 자녀가 부모가 준 자금으로 생활하다가 자신의 수입으로 살림살이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게 하려고. 그 부모님이 좀 재력이 있어서 애들이 결혼해서 내보냈는데 아파트도 사주고 돈도 생활비도 어려운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잘 살아봐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G80 자동차 좋다고 해서 부인이 이거 우리도 차도 바꿔야 해서 차를 바꿨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놀러 온 거죠, 집에. 근데 차가 바뀌었네, 애들이. 기특한 거죠. 야, 니들 돈 벌어서 차도 바꿨구나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희 뭐 돈 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그 부모님이 주신 거 좀 미리 땡겨서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 얼굴이 안 좋아지죠? 이 철딱서기 없는 놈. 에? 내가 니들 어려우니까 생활비 보태서로 준다고 가지고 차를 사? 나도 아직 G70 타고 다니는데 네가 G8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딱 우리 자치단체하고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주는 돈이죠. 그죠? 하지만 자치단체는 그걸 제한 없이 쓰진 않아요.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식이 직접 돈을 벌어서 G80으로 바꾸니까 부모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기특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수입의 자율성과 지출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경영평가위원도 하고 공기업들도 경영평가도 했는데 가서 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공공기관들, LH니 가스공사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경영평가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경영을 잘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요. 저희 정부 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산자부, 국토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요. 경영이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수입의 자율성과 지출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다는 거고 형식적 자치에서 실질적 자치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자치단체장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자치단체 있죠? 각 그 사람들이 스타 자치단체장이고 무투표 당선해야 됩니다. 경쟁자가 안 와요. 네. 너무나 명확한 실적 있잖아요. 혁명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네. 나중에 강의 들으실 때 꼭 한번 보세요. 네, 보셔야 돼요. 저자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이 책을 쓴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화 보면 여러 영화 있잖아요. 영화가 소설 원작보다 못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원작은 길게 써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작이 훨씬 멋있죠. 길게 읽으니까. 영화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니까 원작을 꼭 읽어보시면 원작이 영화보다 낫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 총수라고 써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총수고 농민신문사. 제가 농협을 찾아갔어요. 제가 사실은 고향사랑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안내문을 보시면 고향사랑 조세도 도입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가 2017년에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일본 제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전 이제 교수가 된 다음부터 교수는 별거 없죠. 제가 생각하는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논문 잘 쓰고 책 잘 쓰는 사람이 교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항상 늘. 네. 열심히 연구를 하다 봤는데 일본 국회 도서관 가서 보니까 2016년에 보니까 고향납세라는 게 엄청 떠 있는 거예요. 왜 떠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2014년에 이게 300억 엔이거든요. 400억 엔. 2015년에 어떻게 됐어요? 4배가 넘게 뛰었죠. 1조가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엄청난 붐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액공제를 2배로 늘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실적이 올라간 거죠. 보세요. 작년에 8조 3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8조 3천억. 네. 제가 우리나라 내내 1조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랬죠. 1조가 그러면 어떤 돈이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243개거든요. 그중에 수도권 빼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도 안 되죠. 1조를 200개 정도로 나누면 평균 50억입니다. 증평군에 평균 5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들어온 데는 아까도 보셨죠? 뭐 1000억도 들어오잖아요. 자치단체. 아까 뭐 군수님도 그때 아까 오호츠크의 그 빙하를 거긴 담례품으로 주는 데인데 거기 뭐 1000억이 넘게 들어오잖아요. 뭐 꿈 같은 얘기죠. 그죠? 꿈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8조까지 불과 2015년, 2021년 하면 6년밖에 안 되잖아요. 6년 만에 한 5배 넘게 올라간 거죠. 네, 5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책을 쓴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고향사랑이란 말 먼저 만들어서 논문도 썼고 연구도 하고 있었고 작년 9월 28일 날 이 고향사랑 기부문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9월 29일부터 책을 써가지고 제가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농협을. 저는 어디 찾아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농협을 찾아가서 제가 농협에서 이 책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일조를 한 곳이 농협하고 농협인 후계자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 농촌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제가 좀 이렇게 지독하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또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재요. 그래서 농협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농협에서 아예 이거를 총서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왜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총서 3이라는 건데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재정이라고 이 번역서를 제가 쓴 거예요.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달에 나와요. 그래서 이 경영, 여기도 지역 경영이라는 말 쓰죠. 단순한 기부금 제도가 아니라 지역을 경영하는 제도다라는 거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여러분 제가 막 여러 사례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까 봐.
뭔가 내 손 안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네. 4월에 일본의 인기 답례품 1위가 뭐예요? 양파입니다. 양파. 뜻밖이죠. 2위가 오우츠크. 아까 오우츠크 몬베스시 빙하. 거기에 나온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예. 2019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건데 양파에 빌렸어요. 양파. 근데 이 양파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지만 보통 양파가 아니에요. 보통 양파면 1등 할 리가 없겠죠. 3위가 여러분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4위 쌀. 햄버거가 2개나 있어요. 5위 파리가 햄버거. 6위 망고. 7위 인연어.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양파 볼까? 양파? 개량된 흙과 건조 방식. 특수 발효액으로 처리한 비료. 특수 발효액을 만들었나 봐요. 예? 보죠. 뭘 만들었나 보죠. 건조 방식은 뭐고? 미나미 아와지시입니다. 2020년에 2,500억이 들어온 거죠. 기부금이. 예. 양파 하나로. 예. 효고현 남쪽 아와지섬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예.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무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안군 같은 데도 이제 거기 바다 옆에 있잖아요. 인구 46,000명. 우리보다 약간 많네요. 예. 고령자 비율도 많고, 예. 아동 비율이 낮아요. 요겁니다. 얼마나 양파를 많이 팔았으면 조각품까지 만들었어요. 양파 조각품입니다. 여기 양파 오두막이에요. 여기다 건조시키는 겁니다. 바닷바람에. 그래서 당도가 엄청 올라간대요. 그래서 달콤하면서 부드러우며 싱싱하다. 나 양파를 먹으면서 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죠? 당도가 10%, 일반 양파의 5%로 거의 과일 수준이래요. 기온은 이 시 자체가 양파를 키우기에 알맞은 정도고 이 토양에 바다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대요. 예, 그래서 매운맛을 적게 한다. 논에다가 양파를 재배했대요. 예, 그리고 아까 양파 오두막 보셨죠? 여기다 매달아 놓고 자연바람으로 천천히 건조시켜서 당도가 강해진대요. 예, 같은 양파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개발해서 답례품으로 성공한 거죠. 예, 기존에 있는 우리도 인삼을 개량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류도 많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개요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조카나 자제분이 뭐 고향사랑 기부제 특강을 듣고 오셨다는데 뭐라고 해요? 물어보면 딱 4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 이미 말했죠. 지역 경영을 위한 제도다. 지역 경영을 한다는 지역 경영일이야. 뭔지 모르지만 지역 경영.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증평군에 대한 응원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증평군 발전 전략이 중요하다. 증평군 지역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성장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4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예. 지역 경영일이야.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응원한대. 세 번째는 우리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뭐야? 증평군 사업자가 전국사업자가 된대. 4가지입니다. 진천군 사례, 우리 바로 옆에 있죠. 진천군 사례 제가 얘기 많이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진천군 사례 엄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전문가들도 고향사랑 기부제 뭐예요 하면 답례품 얘기 많이 하세요. 답례품 잘 만들어야 돼요. 답례품 잘 만드는데 기부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보죠. 진천군이 작년 8월 27일 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관 390명을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죠. 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 8월 26일까지 버티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줄 내자. 뭐 그냥 혼줄 내는 게 아니라 돈줄 낸대요. 바이진천, 진천몰이 주문 폭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너무 많이 사서. 재고도 없고. 그럼 보세요. 진천군이 진천몰에다가 할인 행사했습니까? 1+1 행사했어요? 아니 뭐 30% 돌려줬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사요? 왜 진천군에 와서 물건을 사나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들어온 거하고 진천몰 물건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응원한 거예요. 나 진천 응원해. 야, 니들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멋있구나. 너희들 이렇게 받아주다니. 정말 우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관자 모식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구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왔는데 아무 데도 안 받아주면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다들. 애국자잖아요. 그래서 그 애국자 입장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주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나 진천군 사랑해.
이게 안 되니까 물건을 사버리는 거죠. 고향사랑 기부제 딱 요겁니다. 제가 보기엔. 증평군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 이런 행사를 개최한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 근데 증평군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대고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평몰에 다운시켜버리는 겁니다. 증평의 기부를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례품을 바닥을 내는 거죠.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진정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건 답례품을 줘서 기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부를 하니까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왜 기부하죠? 응원하려고. 아니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자제분들이 집이 가난해서 그냥 너 뭐 대충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뭐 상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전 특별한 이유로 못 갔는데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다. 좀 양보해라 그러는데 얘가 맨날 공부를 하는 거야. 귀찮게.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소라도 팔자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걔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다른 거 아니에요. 걔 덕 보려고 가르치냐 부모가? 안 그래요. 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니 해라. 야 알린이 죽겠다 내가.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증평에 대해서 응원하는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자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지역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넘어가죠 그냥. 전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니까. 고민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지역 발전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응원하게 만드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도 요새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하니까 거짓말에 익숙해지려고 하죠. 네? 근데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속아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자제분들이 창고서 산다고 용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사는 거 뻔히 알지만 주잖아요.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구나. 그렇지 걔가 진짜 거짓말하는지 몰라서 주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애교니까 봐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고 네이버 보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다 나와 있는데 뭐.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미 다 옛날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했다는 웃어요 애들이. 귀여운 아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증평군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 돈 쓸 때가 생겨요.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겠다. 고민하다 보면 우리 자식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을 시킬까? 그림을 좋아하니까 화가를 시킬까? 운동을 잘하니까 야구선수 시킬까? 고민하다 보면 얘에 대해서 어디에 돈 쓸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발전을 해요. 학교 와서 졸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역도 발전합니다. 지역이 발전하잖아요. 발전할 모습이 보이잖아요. 싹수가 보이잖아요. 기부합니다. 취향민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고향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이 저한테 강조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맞거든요. 내가 응원하는 지역이 고향이에요. 아까 진천군 얘기했잖아요. 진천군 고향인 사람이 진천 돈줄 낸 게 아니에요. 진천군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진천몰 가서 물건 산 거예요. 왜? 응원하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응원해요. 다 박수치고 말은 안 하지만 묵묵히 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증평군이 새롭게 발전한다. 새롭게 도약한다. 우리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기부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례품은 뭐라고요? 30%가 들어옵니다. 답례품은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기부금이 증가하니까 30%는 답례품이잖아요. 이 거꾸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례품이 잘 만들면 기부금이 늘어나고 기부금이 늘어나면 지역발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다 압니다.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애들도 산타클로스가 거짓말인지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은 뭐냐?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례품은 뭐냐? 우리 지역 사업자가 전국 사업자로 성장하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발간한 책에 나와 있는데 히라도시라는 시에 여기도 고향사랑기부제 1등 했던 시예요. 시무라는 카페예요. 요 냉동 과자를 만들어서 대박을 낸 상점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모습이
뭐 유명하고 화려한 데는 아닌 것 같죠? 예, 산골짜기에 있는 카페. 우리 증평읍에서요 20분 가야 돼요. 안내 간판은 벗겨져 있고 인적도 없어요. 아까 안내 간판 벗겨진 거 보여드린 거예요. 예. 빈집을 무료로 빌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밖에 안 열어요. 그것도 몇 시간? 4시간만. 오지 말라는 얘기죠. 손님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주부예요. 애를 키우고 있어. 육아를 하느라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애 키워야 되니까 내가 옆에 육아가 양립하기 위해서 옆에 빈집 빌려다가 한 거래요. 그것도 내가 그 시간 동안 뭐 있어요? 애 키워야 되니까 뭐예요? 옆에 있는 주부들이 도와줬어요. 그러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냉동과자 통신 판매로 전국에 손꼽아주는 상점이 됐습니다. 전국구 가게가 된 거죠. 뭐 인절미 이런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죠? 사장이 제빵사도 아니었어요. 레시피와 상품 디자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했대요. 인터넷이 좋은 시대예요. 인터넷만 있으면 다 돼요. 이 카페가 뭐 여기 우리 증평군 의원님 한번 가셨나 봐요. 가서 보시더니 이거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답례품으로 한번 해보자 했나 봐요. 근데 그 고향사랑 기부제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게 다들 맛있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포털 사이트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해서 1월 1일부터는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기분 돈을 냈고 그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일본은 개인 기업이 합니다. 아까 말한 손정이라는 분은 사토우루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의 두 번째로 큰 포털 사이트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에 개방할 거예요. 보나마나 나중에.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뭔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만 내내 합니다. 첫 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요 신용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왜 신용카드로 기부가 되냐면 답례품이란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로 기부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내년에 1월 1일부터 이 고향사랑 기부제 포털 사이트 가시면 신용카드로도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딱 한 곳 가서 기부하는 겁니다. 딱 한 곳 가서 뭘 선택하냐면 어디 기부하시겠습니까? 난 증평군요. 이 돈이 어디에 쓰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 있는 아이들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답례품 뭐 받으실래요? 그럼 인삼차 받을래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이 1,600만 명 있다. 그중에 1,000만 명만 10만 원 기부하면 1조라고 했죠.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기부해요? 한 사이트 가서 기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쿠팡이니 뭐 롯데몰 뭐 신세계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이요 한물 갑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됐어요. 일본에서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포털 사이트에 와서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에 와서 물건을 사고 거래합니다. 왜? 제일 좋은 물건을 보내거든요. 답례품 우리 보세요. 우리 인삼차라고 칩시다. 인삼이 우리 특산품이니까 인삼차 제일 좋은 거 일본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일본에 수출하겠어요? 아니면 답례품 기부금 낸 사람한테 답례품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수출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기부금은 매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인삼차 일본에 팔면 돈 되겠지. 하지만 걔네들이 매년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답례품은요 한번 잘 보내면 매년 10만 원씩 맛있으면 심심하면 또 사요. 한국에 있으니까. 답례품 제일 좋은 걸 보냅니다. 내년에 보세요.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한번 답례품 인삼차 보냈는데 인삼차에 모래가 들어있어. 다시는 증평에 기부 안 하겠죠. 그죠? 제일 좋은 물건이 거래되는 데가 바로 포털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 히라도시에 있는 스위트 카페의 냉동 과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야야, 너 아직 기부 안 했지? 히라도시에 기부해. 그리고 그 냉동 과자 죽인다. 한번 먹으면 죽어. 일단 죽나 사나 보자 먹는 거예요. 일단. 네, 실험을 많이 해요. 우리는 죽는지 사는지 봐야 되고. 맛있으면 또 먹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얘는 어디서 배웠냐? 이 사장이 이 고향납세라는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창업학원을 만들었어요. 상공회사한테 운영을 맡겼는데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창업을. 그러니까 우리도 증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 창업학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죠? 젊은이들이 와야 인구 안 주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이 운영자금도 고양학생 모금한 돈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창업학원 가서 별것도 아니에요. 이 주부가 이런 창업학원이었으면 아예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배운 거예요. 엄청 이 사람이 집요한가, 우리 사장님이. 이 잘되는 사람이 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따라다닐 때 귀찮게 하면서까지 이 전문가들한테 질문해가지고 이 성공을 한 거죠. 자, 3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국적인 판매망이 확보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우습게 보는 증평군의 한 작은 카페의 사장님이 내내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잘해주세요. 아시죠? 잘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승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아는 친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음식 같은 거 잘 만들고 뭐 기념품 잘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라고 하세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1조가 들어오면 답례품 시장이 얼마요? 1조에 30%, 3천억 시장. 3천억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천억짜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문하면 3조가 되는 거죠. 답례품만.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안 보니까 안 믿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거 왜냐면 제가 목표가 있어요. 내후년에 총선 있죠? 제가 이거 양당에 얘기해서 10만 원이 지금 세액공제잖아요. 20만 원 올릴 겁니다. 제가 반드시 할 거예요. 20만 원 올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축산물이 안 돼요. 답례품이. 3만 원짜리가 힘듭니다. 6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예.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가려면 6만 원짜리 답례품이 되면 20만 원. 근데 왜 그럼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프. 여러분들이 공감해야 돼. 여기 보세요. 2021년, 2020년 일본 건수가 4,400만 명, 4,400만 건입니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평균 이 금액을 건수로 나눠보니까 평균 기부한 금액이 18,000엔이에요. 19,000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본도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기부합니다. 예, 일본 애들이라고 뭐 많이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액 세액공제 받는 게 얼마라고요? 10만 원. 얘네들은 지금 건당 20만 원. 뭐 좀 얘기하면 얘네들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 군데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기부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도 당장 한 건당 뭐예요? 최소한 20만 원 하겠다 그지? 이게 제 생각이에요. 20만 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요 3가지 증평군에 대한 응원의 결과물이다. 증평군 발전 전략이 중요하다. 증평군 지역사업자가 전국사업자가 성장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응원해 주셔야 이 제도가 안착한다는 거예요. 안착을 해야 뭐예요? 올리죠. 아이 뭐 봤더니 아이 뭐 지금 한 것도 제대로 안 되는구만 하면 20만 원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리죠. 네. 그래서 관련 학과를 만들어야 되고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을 만들고 지역 연구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안착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20만 원 올리려고. 그럼 1조 들어왔던 게 3조 늘어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년 한 2조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로 뭐 거짓말 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100% 세액공제 받는 게 8조 3천억 중에 한 6조 돼요. 2조 정도는 우리도 10만 원만 기부하는 사람 있지 않잖아요. 지역에서 출신 성공한 분들은 뭐 500만 원까지가 한도거든요. 500만 원까지 돼요. 그런 분들 많이 생겨요. 500만 원 내도 뭐예요? 거의 절반가량 혜택을 받잖아요. 100만 원 내도 54만 원 받잖아요. 답례품을 받으니까. 500만 원 기부하면 150만 원짜리 답례품이 와요. 우리 인삼 150만 원어치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유리해. 고액 기부자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증평은. 고액 답례품이 있거든. 네. 놓고 드시면 되지 뭐.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 그죠. 우리 증평군 함께하는 행복 돌봄, 국민우선 공감행정, 활력 있는 혁신경제, 희망농촌, 미래농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감동주는 평생복지.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뜻이 담겨있는 거죠. 뭐예요? 행복 돌봄. 청년들이 많이 사는 사회. 그리고 뭐예요? 우리 노인분들을 돌보는 사회. 이 돌봄 사회라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돌봐드리고 창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 돈과 사람이 오는 건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업하거나 하나는 기존의 사업자가 공장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증평군 다 살고 싶어요. 증평 출신들. 아니면 옆에 동네 저기 청주에 있는 분들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저도 앞에 우리 휴양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까먹었어. 제목이. 예?
그렇죠. 저도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요. 예전에. 여기서 제가 많이 살아가지고 많이 걸어 다녔는데 거기 오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일자리가 청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면 지역으로 내려올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같은 돈이면 월세도 싸고, 그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요새 일자리가 절대 시급이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사업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행복돌봄, 그 다음에 희망농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특산품입니다. 삶과 돼지고기.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답례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답례품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AIDA 법칙입니다. 경영학에 나오는 건데 먼저 주의를 끌어야 된대요. 증평이 거기 좀 요즘 핫한 곳이다. 휴양림도 만들고 있고, 그 리조트도 만들고 있어서 한번 가봐야 될 곳이야. 볼 것도 많아. 라는 주의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증평에 대해서 알게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증평에 오고 싶고 특산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고 관광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AIDA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답례품을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서 유인을 해야 돼요. 답례품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했어요? 특산품과 관광사업이 결합한 거. 또 나옵니다. 우리 관광상품. 에듀팜이죠. 에듀팜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박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시의적절하게 잘 만든 거죠. 이게 프랑스 와이너리입니다. 샤토네프 디파프라는 곳인데 이 와인이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와인입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와이너리로. 우리도 인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가치 단지를 만들어내면 돼요. 우리가 없다, 우리 특산품도 없고 우리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개발하면 돼요. 부가치를 창출하면 됩니다. 주요네요. 저입니다. 제 얼굴, 제 책.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고 1,000만 명 참여하면 1조 원이 모인다. 제가 이게 일면 다 나왔어요. 한 면에. 2면인데 두 번째 페이지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SBS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줬어요. 관심 있으니까. 그럼 이거 이제 이론적인 건데 좀 재밌으시라고. 그럼 일본은 고향합세를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고향합세를 하기 전에 검토했던 게 복수주소제입니다. 복수주소제. 청주에서 사는데 직장은 증평에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국세와 지방세라는 게 있죠. 국세는 능력에 따라 내는 거고 지방세라는 건 사실 능력이 아니라 서비스를 자치단체에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은 청주에 살고 나머지 5일은 증평군에 있잖아요. 주말 부부고 그러면. 증평군에도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엄청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걸 복수주소제를 선택해서 네가 주소만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낼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살고 있는 데서 세금을 내. 두 군데 세금을 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주소가 없잖아요. 여기는. 증평에 살고 있긴 하지만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고향납세예요. 너가 기부를 해. 왜? 세금을 못 거두니까. 조세는 법률주의잖아요. 법률을 만들어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근데 주소가 없는 애한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럼 기부를 해라 라고 만든 게 고향납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1990년대 법을 오면서 국가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부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온 게 3.1체 개혁입니다. 멋있잖아요. 3.1체 개혁 말은 멋있는데 돈 줄 게 없어요. 아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재산 정리해서 줄 테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는 게 3.1체 개혁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했어요? 3조 원을 세금을 지방으로 유지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3조 원 세금이 소득세였어요. 지방에 넘겼더니 인구가 많은 도시는 세원이 늘어났겠죠. 인구가 적은 도시는 세원이 줄어들었겠죠.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 격차를 보존해 주려고 만든 게 고향납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어렵고 지역 격차가 심하니까 이거를 고향납세라는 제도로 좀 보완해 보자고 한 거고, 우리도 일본이 2008년에 도입했으니까 15년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에 봉착해 돼 있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문 닫는 데가 생겼어요. 세상에. 부산 이런 데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다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좀 시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인데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일본은 개정안을 냈어요.
한 10분만 더 해도 되죠? 예. 제가 열심히 들어서 열심히 듣는 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하고 일본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논문에서 제안한 거예요. 왜 이런 제안했냐면 일본은 주민세가요. 소득세의 70%예요. 재원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증평에 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충주야. 그래서 충주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 증평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하는 제도가 일본의 고향납세예요. 주민세가 그렇게 많아요, 세액이. 근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우리나라는 주민세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소득세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똑같이 만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하면 우리는 10만 원을 내면 제가 만약에 증평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 연말정산할 때 10만 원을 돌려받죠. 증평으로는 10만 원을 그대로 받죠. 그래서 증평으로는 3만 원만큼 답례품을 주고 7만 원은 지역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만 원도 답례품을 주지만 그 결국 증평에 쓰는 거잖아요. 증평 사업자가 만든 답례품이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제가 받은 10만 원은 9만 1천 원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만 1천 원이 국가에서 증평을 준 거예요. 그죠? 그 원리가. 일본처럼 지방에서 지방으로 간 게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제가 지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규모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스톱 절차 서비스, 정부에서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민간 기업에서 구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를 하는 데 가서 기부한다는 거고요.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 기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받는 자치단체가 있고 답례품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웹사이트 이제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리고 지자체 주민이 있고 행안부가 있는 거죠. 6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민입니다.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어떻게 기부금 받은 돈을 어디에 쓸까?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발전할까?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특강을 듣고 계신 거거든요.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주민이에요. 우리나라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개혁시키고 촛불 들면서 고생하는 사람하고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하나죠.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잘 사는 증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셔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가장 중요해요. 지역 주민이 환영하지 않으면 기부가 안 들어옵니다. 지역 주민이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어보는 거 전화해서 나 증평 어떠냐? 나 증평 인삼차 맛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증평 주민이? 하지 마. 우리 이거 글러먹었어. 그럼 그거 내 3만 원짜리 인삼차 보내줄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역 주민을 먼저 설득해야 돼요.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해요. 저 다니면서 엄청 많이 듣거든요. 뭐라고요? 우리 출향민들한테 열심히 연락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향후에 연락하고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그 사람 다 기부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지역 주민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을 설득하면 이 사람들이 10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고요. 100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고 10,000명한테도 전화할 수 있어요. 미친 듯이 합니다. 왜? 이제야 우리 증평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 아까 1,000억, 100억 보셨잖아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통과. 이제 저도 끝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제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 선택해서 기부금 내면 답례품 받아요. 공제 신청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도 9월 7일에 만들었고요. 참고 조례안 지금 만들었고요. 이 증평은요. 시스템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돌아갑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에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 대중이 모여서 펀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넘어가요. 이걸로 설명할게요. 제가 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111페이지 나중에 보시면 이거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그 농협 조합장님들 강의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앞에 있는데 열어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열어보라. 책을 한번 열어보면 책을 보게 돼요. 책을 안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그대로 꽂아놓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향합세 제도를 해서
6년 동안 우수 사례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5개 정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브랜드를 개발한 자치단체가 있고요. 상품을 개발한 자치단체가 있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전한 자치단체도 있고, 지역 비전을 만든 데도 있고, 주민 복리를 증진한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수님이 저 보더니 증평군 맞춤형 제도를 내놓으래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처음 강의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증평군 맞춤형으로 오늘 맛만 보여드리고 이 제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전화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미끼초라는 데 있어요. 이게 브랜드 만든 곳이거든요. 미끼초라는 곳은 이 나무 고통을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 고향합세, 고향사랑 기부자 우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 그분이 찾아간 거예요. 아, 우리 군은 뭐 답례품 할 것도 없어. 아, 다른 군은 많다는데.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찾아갔어요. 아, 보니까 진짜 예뻐. 쓸만해. 근데 이 제품 만드는 장인이 집에서 엄청 구박받는 거예요. 아들이 맨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맨날 나무만 깎고 있나. 다른 집은 땅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둘이서. 근데 뭐예요? 대박이 난 거죠. 담당자가 이거를 답례품을 하면서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전통 공예를 동경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게 뭐예요? 아들이 지금 그렇게 욕하던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이거 보고 배우고 있어요. 장인이 되려고. 3대가 공방에서 상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든 우수 사례입니다. 이 상품 개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기타카밋인데 요 기타카밋 초이스라는 마을을 판매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품질 유지하고 좋은 답례품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준 거죠. 이런 중간 사업자를 만들어서 상품 개발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개발이죠. 사이타마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답례품 내세울 게 별로 없어. 어떻게 했어요? 사이타마현은 옆에 있는 7개 기초단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체험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콩밭에서 간장창고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도시의 소음에 지친 여성 고객들이 쉴 수 있는 명상요가 군가무화 이야기를 만든 거죠.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전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놀러 오는 거예요. 증평도 오는데 별로 안 걸리잖아요. KTX 타고 오송 와서 뭐 그 소카 이런 거 빌려서 오면 금방 와요. 네. 돌아다니면서 체험 코스를 만들어서 같이 개발하는 거죠. 권역을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랑. 요걸 해서 성공한 곳이 사이타마입니다. 아이디어 전략이었습니다. 지역 비전입니다. 요걸 뭐냐면 토카마치시라는 곳인데 삿포로에 있는 곳이에요. 삿포로에 있는 곳인데 삿포로는 10월이면 서리가 내려요. 그래서 농작물이 잘 안 됩니다. 농작물도 안 예뻐요. 심지어 야채도. 그래서 뭐예요? 공동식품 가공소를 만들었어요. 포테이토 칩을 만든 겁니다. 감자가 안 예쁘니까 안 팔려. 감자가 안 팔리니까 강원도 감자가 뭐예요? 감자빵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감자 과자를 만드는 공동식품 가공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 많아요, 또 이 시에. 그래서 이분들 고용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여기서 만든 포테이토 칩으로 뭐예요?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다 해결했죠. 우리가 뭘 고민했어요? 기부금 받으면 어디다 쓰지? 뭐 만들었어요? 공동식품 가공소 만들었어요. 이 기부금 받아서 그러면 우리 저기 고용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성 농업인 고용했어요. 우리 답례품 뭐 주지? 여기서 만든 포테이토 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여기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 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이 공동식품 가공소 만들 때 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거예요. 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디 기부하시니까? 증평군. 어디에 쓰시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쓰세요. 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증평군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옆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독특하게 하려면 우리가 교육이 좀 신경 쓰자. 그래서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증평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제학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투자 해봤자 몇 억 안 되겠죠. 예. 기부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영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모아서 특수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증평 군민의 자제분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평 군민은 증평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의 사례가 있어요. 옆에 있는 도시에서 들어와요. 증평군에 살려고.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요, 증평군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학교 만들 테니까 여기 기부해 주세요. 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만듭니다. 그럼 10만 원 기부하면 뭘 줘요? 우리는 답례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형, 보상형이라고 하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기부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네,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진세키 코겐초라는 히로시마에 있는 마을이에요. 히로시마가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일본에서 강아지들 뭐라 그러죠? 길 잃은 강아지를 뭐라 그러죠? 예? 애완견이 아니라 유기견 살처분 1위를 했어요. 수년 동안. 진짜 그래 너무 창피한 거지. 이 강아지들이 예쁜데 강아지는 돌보지 못한 망정 죽인다고. 그래서 뭐예요? 얘네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만들었습니다. 이 GCF라는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만들어서 2020년 11월 개의 날을 만들었어요. 111. 우리나라는 11월 11일로 제가 만들까 하는데 11월 1일을 만들어가지고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견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히로시마는 더 이상 진세키 코겐초는 유기견을 죽이지 않아요. 한 마리도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원을 만들어서 애완견 가진 견주들이 와서 놀고 갑니다. 주말에. 공원을 만들고. 성공한 사례죠. 이걸 뭘로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81일 동안 5억 원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재미 붙여서 일본 사람들이 요새 애완묘, 우리는 고양이를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빨리 끝낸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문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질문 엄청 많이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질문 강제로 시킬까요? 빨리 질문하세요, 질문. 궁금한 게 없어요? 참 수줍으시네. 일부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하라고. 네? 질문을 일체사절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질문을 안 하시는 이런 난국이 벌어지네. 다른 데 가면 5-6명 하시던데 시간 모자라서 질문 못 갖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제 책에 보면 이메일도 있고 모르면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국민들이 우리 증평군을 사랑해서 기부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 지역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증평군 올해 가봤더니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이렇게 변한대야. 에듀팜처럼 이렇게 변한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다들 증평을 응원하고 증평을 해서 와서 살아보고 그게 소위 말하는 관계인구라는 거거든요. 관계인구라는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그게 별게 없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괜찮은 거죠. 와서 괜찮으니까 또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하고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평이 우리 충북에서 정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정말 또다시 도약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